최근 UFC 랭킹 변동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리아 토푸리아가 이슬람 마카체프를 제치고 공식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위로 올라섰습니다.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은 이슬람 마카체프가 1위, 존 존스가 2위, 일리아 토푸리아가 3위, 메랍 드발리시빌리가 4위, 드리커스 두플레시스가 5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가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로 등극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의 실력과 최근 행보를 볼 때 1위 자리에 오르는 것에 반대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잭 델라 마달레나와 이슬람 마카체프의 향후 경기 결과가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가 잭 델라 마달레나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마카체프가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운드 포 파운드는 모든 선수의 체격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누가 가장 뛰어난 기량을 가졌는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 선수의 기술, 지배력, 그리고 다양한 체급에서의 잠재적 기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체급을 성공적으로 승급하거나 강등하여 타이틀을 획득하는 것은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슬람 마카체프는 찰스 올리베이라가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을 때 그를 꺾고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뛰어난 업적을 쌓았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가 이슬람 마카체프보다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는 이유는 체급 상향 후 두 번째 라이트급 타이틀까지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피니시 능력과 지배적인 경기력은 파운드 포 파운드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리아 토푸리아와 이슬람 마카체프 간의 파운드 포 파운드 논쟁은 종종 혼란을 야기합니다.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을 논할 때 체급의 맥락을 무시한 단순 비교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는 파운드 포 파운드 평가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일리아 토푸리아가 패더급에서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올려 찰스 올리베이라와 같은 강자를 상대로 압도적인 KO 승리를 거둔다면 이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라이트급에서 찰스 올리베이라를 이긴 것보다 더 큰 업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가 더 높은 체급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일리아 토푸리아가 이슬람 마카체프보다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위에 오르는 것이 충분히 이해될 만합니다. 솔직히 이슬람 마카체프가 일리아 토푸리아보다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근거 중 하나는 아르만 사루키안을 상대로 거둔 승리입니다. 아마도 이 승리가 이슬람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힐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찰스 올리베이라, 더스틴 포이리에, 맥스 할로웨이에게 거둔 승리나 심지어 볼카노프스키를 상대로 거둔 두 번의 승리까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아 토푸리아가 조시 에밋을 이긴 것은 이슬람 마카체프가 바비 그린, 티아고 모이세스, 레나토 모이카노를 이긴 것보다 더 나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마카체프가 아르만 사루키안 선수를 이겼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만약 이슬람 마카체프가 잭 델라 마달레나에게 패한다면 그가 일리아 토푸리아보다 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랭킹 구도, 즉 일리아 토푸리아가 1위, 그 다음으로 이슬람 마카체프, 메랍 드발리시빌리, 드리커스 두플레시스, 알렉산드르 판토자 선수가 뒤를 잇는다는 의견은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합니다. 솔직히 UFC가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을 어떤 명확한 기준으로 정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존 존스는 오랜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파운드 포 파운드 3위 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그 순위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드리커스 두플레시스는 션 스트리크랜드, 로버트 휘테커, 데릭 브런슨, 그리고 데런 틸 등 여러 강자들을 전성기 때 꺾었습니다. 특히 휘테커와 스트리크랜드는 당시 전성기였기에 이 승리들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를 뛰어넘는 정말 놀라운 상황은 바로 일리아 토푸리아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스페인 최대 스포츠 잡지 표지에 그가 실린 것을 보셨나요? 그 잡지는 보통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같은 세계적인 축구 클럽들을 다루는 곳인데 이제 일리아 선수가 표지 모델이 되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찰스 올리베이라 선수와의 경기 시청자 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를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현재 일리아는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UFC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UFC가 그의 인기 절정기의 스페인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메인 이벤트의 헤드라이너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선수입니다. 스페인 팬들이 일리아 토푸리아의 경기를 자국 경기장에서 직접 보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일리아 토푸리아는 UFC의 얼굴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파운드 포 파운드 랭킹 1위로 손꼽히며 UFC 역사상 가장 화제가 된 KO승 중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무패이며 두 체급을 석권한 세계 챔피언으로서 UFC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연승 행진 또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30세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더욱 놀랍습니다. 이 선수는 아직 전성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8세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대부분의 패더급과 라이트급 선수들은 30대 초반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일리아는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려면 3년은 더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미 보여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면 아직 그의 최종 기량도 보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이슬람 마카체프는
지금 UFC의 얼굴이자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선수의 경기는 결국 성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며 최고의 연승 행진을 이어가는 두 선수의 맞대결이 될 것입니다. 매우 다재다능한 선수들이 맞붙는 최고의 매치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마카체프가 잭 델라 마달레나를 이긴다고 상상해보세요. 두 체급 챔피언이 맞붙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가 스페인이나 거대한 경기장에서 열린다면 정말 엄청난 흥행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UFC가 개최할 수 있는 가장 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자트 치마에프가 드리커스 두 플래시스를 꺾고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는 것 말고는 이 경기에 근접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는 없으며 분명 가능성은 있습니다. 캄자트 치마에프는 이미 엄청난 스타인데 아직 벨트조차 따내지 못했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현재의 명성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개의 벨트를 따야 했지만 캄자트는 타이틀을 차지하지 않고도 그 정도의 스타성까지 성장했습니다. 현재 이슬람 마카체프와 일리아 토푸리아보다 더 큰 스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캄자트 치마에프뿐이며 그는 단 한 번의 큰 승리만 더 거둔다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중요한 경기가 열리면 UFC가 무슨 일이 있어도 페이퍼뷰로 중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하더라도 UFC는 대규모 이벤트를 만들어 최대한 많은 시청권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선 이슬람 마카체프 대 잭 델라 마달레나 경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이슬람 마카체프가 웰터급 타이틀을 방어할지 아니면 라이트급으로 내려갈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4년 반 전인 2020년 10월에 UFC에 데뷔했습니다. 이제 UFC 데뷔 4년 반이 지난 지금 일리아 토푸리아는 두 체급을 석권할 잠재력을 지닌 세계 챔피언이자 3명의 레전드를 제압했으며 여전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준의 지배력은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이후로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보다 더 지배적이었거나 적어도 그의 수준에 근접했던 마지막 선수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였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지배력 측면에서 하빕과 동등하거나 매우 근접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저스틴 게이츠는 타이틀전이 아니거나 막대한 대전료가 아니라면 누구와도 싸우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아르만 사루키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는 당연히 1순위 경쟁자 자리를 두고 싸워야 할 선수입니다. 그는 현재 라이트급 랭킹 1위 경쟁자입니다. 그는 또 다른 경기를 치러야 할까요? 아르만은 일리아 토푸리아와 찰스 올리베이라의 메인 이벤트 대체 선수로 체중을 맞추는 등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르만은 지금 당장 타이틀 도전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한 번만 더 승리한다면 다음 벨트를 노릴 수 있는 확실한 선수입니다. 타이틀 도전자를 선택할 때 보통 최고의 도전자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선수는 바로 아르만 사루키안입니다. 패디 핀블렛은 기자회견, 인터뷰, 개최량 등 온갖 홍보를 동원하여 가장 재미있는 쇼를 선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일리아 토푸리아가 1라운드나 2라운드에서 그를 쉽게 KO시킨다면 그런 홍보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패디는 세 선수, 아르만, 게이츠, 패디 중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전자이지만 가장 재미있고 가장 큰 흥행을 이끌어낼 선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선수들 간의 경기일까요? 아니면 가장 재미있는 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재미있는 쇼는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기자회견의 완성도보다는 경기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이츠와 핀블렛 모두 일리아 토푸리아와 싸운다면 두 선수 모두 2라운드를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르만은 일리아와 최소 3라운드는 버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일리아 토푸리아를 상대로 3라운드를 버틸 수 있을까요? 일리아 토푸리아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선수는 이슬람 마카체프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매치업입니다.